16년 한국 야구학회 학술대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 야구학회는 2014년 올해 3년째를 맞습니다. 매년 봄, 가을로 학술대회를 열리며 겨울에는 겨울 학교도 합니다. 그래서 인텐시브하게 야구 동상하는 데이터북도 되고 올해는 2월에 제주도에서 오전에는 야구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함께 야구도 하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오셔서 포인트 레슨도 해주시는 그런 겨울 학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야구학회가 여러분들이 야구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특히 과학적인 눈으로, 분석의 눈으로 야구를 볼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술대회는 각별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조기 매진됐습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아마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각이 처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이상훈 선수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특각 끝나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 짧게 이상훈 선수가 직접 인터랙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시작하기 전에 이상훈 선수가 사인볼을 2박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께 맨 마지막에 저희가 그거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셔서 이번에 강연 발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야구와 관련해서 이런 한국적인 내용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이번 패널 토론은 메이저리그에 관한 토론을 할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실제로 메이저리그를 경험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또 행사를 토론 행사를 가지려고 하니까요. 잘 즐겨주시고요. 첫 번째 세션의 이 전체 오늘 프로그램의 좌장이자 사회를 이 호스트이시기도 한 한양대학교 평소학과의 최용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최 교수님을 먼저 환영해 주십니다. 네, 대장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평소학과의 최용석이고 제가 여기서 감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오늘 지금 아까 소개했다시피 한 2년 정도 가을 보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가전예약을 하시고 가전예약이 매진되셔서 아마 연장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다른 분은 일주일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좀 큰 데를 빌렸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한양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하고요. 오늘 기본 세션은 바로 이상훈 HTS 원장님께서 오셔서 키노트 스피킹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2시에는 학술 논문 발표를 3시 30분까지 조성호 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윤석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을 하고 3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디스커션, 대담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B와 KBO를 이용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김선우 해설위원께서도 오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거는 아마도 5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기대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겠죠. 자, 이상훈 HTS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강의나 강연이라기보다도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미팅을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야구라는 단어를 놓고 참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밤을 새서라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잘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토론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저 그냥 제 경험, 그리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는 야구에 대한 뭐 애착이라든지 야구에 대한 그 논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오늘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여쭤보시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저는 더 큰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저희는 그 여기 뭐 저기 조성환 해설위원이라든지 이종렬 해설위원 계신데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 말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도와주셔야 돼요, 중간에. 알았죠? 네. 대답 빨리빨리 하시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배구, 농구, 핸드볼, 족구, 뭐 짬뽕야구 이런 거를 쭉 하다가, 그리고 저희 때는 태권도라는 게 그냥 어린 선수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근데 요새 선수를 보면은 한 3학년, 빠르면 3학년, 2학년 이럴 때부터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말에 취미반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나 어떤 리틀 야구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야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저희 때는 사실 운동을 하는 거를 그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고 훌륭한 선수, 메이저리그에 나가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꿈꾸면서 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야구가 좋아서. 저는 사실 축구 선수였습니다. 골키퍼 5학년 때까지. 근데 하루 왼종일 그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뭐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야구를 한 그런 그 무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에 와서 그 야구를 하는 무리들. 근데 그때 감독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감독님이. 근데 저희 초등학생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른이죠, 어른.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나이를 드신 분들 보면은 어른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구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를 다 내놓고, 그리고 저쪽에 다른 팀들이 있으면 그 팀하고 이제 쭈쭈바 내기 하고. 쭈쭈바 아시죠? 쭈쭈바 내기 하고, 그리고 이기면은 또 그 다음 주에 또 붙고, 또 붙으면은 이제 그 팀에 있는 뭐 글러브 하나씩 내기 하고. 글러브. 그때 당시에는 글러브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되게 비싼 거였어요. 요새는 이제 30만원, 40만원 이러는데,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있었던 팀은 이제 유니폼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라는 데가 있고 연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협회는 더 센 팀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연맹은 조금 더 취미 선수가 좀 많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연맹하고 협회. 그래서 연맹이 들어가서 이제 대회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역사적인 그 야구장 장충 어린이 리틀 야구장 그 신라호텔 밑에 있는 장충 어린이 리틀 야구장 그런 데서 이제 막 마운드도 있고 펜스도 있고 관중석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뭐 나름대로 야구 선수가 돼서 이제 체육 특기자로 학교를 가게 되고 또 체육 특기자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야구부에 들어가서 정식 야구 선수가 되고 제가 강남중학교 나왔는데요. 강남에 있는 학교 가서 강남중학교는 아닙니다. 저기 강에서 남쪽으로 있다고 해갖고 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그 운동장도 상당히 좁고 주소지가 그쪽인지라 이제 체육 특기자로 이제 강남중학교를 가게 되는데 인원이 한 70명? 야구부 인원이 70명 정도 되면은 그쪽 운동장을 이렇게 오발런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3열 정도로 해서 이제 구령 붙이면서 막 뛰는 거 있죠. 그러면은 맨 뒷줄하고 맨 앞줄이 꼭 이제 사람의 뒷머리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야구 부원들이 있는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뭐 감기가 걸려서 하루 안 나온다든지 뭐 손가락이 부러져서 하루 안 나온다든지 그래도 누가 안 나왔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그 인원 그런 데서 야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한번 잘하는 건 아닌데 저기 K대학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근데 야구하면서 지금 또 생각나는 것도 여기 뭐 야구인들도 계시고 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청년이 오는 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난 거를 꼭 기억을 할게요. 알았죠? 네. 잠깐만요. 전화가 왔고. 그렇게 야구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은 뭐 드러낼 수는 없지만 일단 드러내고 요새는 이제 코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1년에 이렇게 수첩 이 똑같은 수첩을 항상 이 색깔만 좀 다른 거 쓰게 되고 이 똑같은 수첩을 쓰는데 제가 야구로서 코치 생활을 정식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한 지는 지금 올해가 4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을 항상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치가 되면은 이 유니폼 주머니에 꽂고 다닙니다. 근데 고양원더스에 있을 때는 1년에 이거를 한 3번 정도 썼었어요. 3번. 그러니까 메모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뭐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프로 작년에 두산 베어스 올해 LG트윈스 있으면서 똑같은 수첩을 쓰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게 되게 페이지 수가 되게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선수 시절에 그리고 이거를 코치할 때 쓰다 보니까 선수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할 때는 사실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발전이 안 돼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보다 명당연필이 더 소중한 걸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게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나냐면은 코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록을 하게 되고 이제 메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선수할 때도 조금 저를 상대했었던 구단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을지도 몰랐었을 텐데 제가 1년에 하루하루 일기를 씁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은 뭐를 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행동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치면은 오늘은 단거리를 몇 번 뛰었는지, 그리고 중장거리를 몇 번 뛰었는지, 그리고 웨이트를 상체를 했는지, 하체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게임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그리고 게임에 던진 느낌, 그리고 나가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웃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라면 다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리고 양주를 먹었는지 소주를 먹었는지, 그리고 여자랑 잤는지 안 잤는지,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비밀이었는데요. 저는 술을 먹은 날은 이렇게 수첩 공책 일기장 위에다가 까맣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위를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랑 잤는지 안 잤는지. 저는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별표까지 하고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요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뭐라 그러죠? 성폭행?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간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다 하고 사시는 거니까.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남용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한 공책으로 3권, 4권 정도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공책이, 수첩 공책이. 뭐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고 크기도 뭐 여러 가지지만. 그리고 시즌이 지났었어요. 시즌이 지나고 제 책상 앞에 있는 이 공책을 노트를 딱 봤는데 이게 돈처럼 보였었어요. 프로는 1년을 지나고 구단과 계약을 해야 그 다음 해를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일기, 개인적인 일기, 그리고 비밀적인 내용,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고, 딱 그걸 봤을 때 저한테는 돈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계약을 하러 딱 갔는데, 야, 나는 올해 어떻게 했을까? 너는 뭐 얼마를 주셔. 그리고 뭐 구단은 야, 너는 어떻게 했을까? 얼마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몇 번씩 만나면서. 그런데 딱 한 번 만나면서 그 공책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갖고 가서 그때 당시 뭐 구단 고위공기자 계약자 서로 앉아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공책을 앞에 딱 놨었어요. 그냥 완전히 또라이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보자기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이거 뭐냐? 당신 읽어봐라. 이걸 내가 왜 읽냐? 말하기 싫으니까 너 하고 내가 1년 동안 했던 행위를 다 적은 거니까 그리고 계산하고 합산을 해보면 내 몸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이제 저만의 방법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도 하게 되고 여러 얘기 없이 아무런 잡음 없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쌓이다 보니까 공책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되고 별표 표시된 공책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으면서 딱 보니까 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큰 재산이. 그리고 선수 시절 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기나 하루하루의 나의 생활을 안 적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제 몸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뭐 이제 뭐 다리도 좀 얇아지고 배도 나오고 뭐 얼굴도 커지고 뭐 이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이렇게 거의 기계적인 사람이 됐었어요. 선수할 때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나 뭐 뭔가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처음 사람이 하는 짓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뭔가를 마시고 아니면은 화장실 먼저 가게 되죠.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도 있지만은 저는 주로 대변을 봤습니다. 그 소화 기능이 저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야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프죠? 어깨가 팔꿈치가 아프죠? 너무 아파서 막 칼로 막 도려내고 싶죠? 도려내서 새살을 붙여서 막 공 던지고 싶죠? 그 친구들한테 야, 나 오늘 125kg 나왔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근데 그게 왜 아프냐면은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공 던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런 기초적인 이제 강화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더더군다나 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선수라면서 그렇게 느꼈는지 1년을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도 1년을 별 아픔 없이 꾸준히 자기가 던져야 될 때 나가서 던지는 게 요새는 뭐 이닝히터라고 그러는데 나가서 던져주는 게 투수라면은 그게 저는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선수. 그 다음에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고. 일단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저한테는 큰 임무였어요. 제 개인적인 몸한테.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이제 눈 비비고 그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놓은 그 튜빙을 합니다. 변기에 일명 똥뚜껑에 앉아서 똥을 싸면서 튜빙을 잡는 거예요. 튜빙을 잡으면서 어느 방향에 있던 튜빙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방어면인데 튜빙을 잡고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몇 개가 됐든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휴지를 끊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상을 또 당하는데 부상을 당하는 순간에 부상을 덜 당하는 그 뭔가 제 몸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부상을 당한 후에 빨리 회복이 돼서 다시 재활해서 다시 현장 복귀를 해서 던질 수 있는 몸 상태가 됐었던 것 같고 재활에 오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는 순간에 덜 당하기 때문에 굳이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 상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는 그런 한 선수가 됐었던 것 같고 물론 생각보다는 야구를 조금 빨리 일찍 그만둔 그 사례지만은 그거는 뭐 밤새워 얘기를 해도 참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몸 상태가 되다 보니까 1년을 거의 부상 없이 그리고 조금 아프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몸 상태가 돼서 1년을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제가 서 있었던 그 그라운드 마운드에서 야구 팬들한테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또 야구를 통해서 그 여러 팬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그라운드에서 던지는 거 그리고 유니폼 입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행복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돈이라는 건 사실 자기가 무엇을 하기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꼭 그게 경제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본인에 대한 그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느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야구를 하면서 참 받은 게 많은데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에 되돌려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실천을 오늘 제 시간에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로 야구를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전부 모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저한테는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더불어서 죄송한 마음 사실 듭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지금 코치님 잠깐 이 세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옛날 LG 트윈스의 황금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신처럼 생각하던 이상훈 코치님이 이렇게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선수 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많은 코치들을 뵈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뭐 개인이 누구라도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코치상과 가장 안 좋은 지도자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코치상과 가장 안 좋은 코치상 한 모금만 보시죠. 지금 딱 떠오르는 마이크 안 해도 되죠? 예. 딱 떠오르는 게 선수 때는 연습을 되게 안 해요. 어느 코치님이 됐는데 선수 때는 연습을 되게 안 했어요. 근데 코치가 되고 나니까 연습을 존나 시켜요. 진짜로. 그리고 선수 때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코치가 되니까 뭐 연습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코치가 되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끔 그 사람에 맞게끔 그리고 어거지가 아닌 본인의 마음을 이끌어내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계획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있고 뭐 어느 단체든지 뭐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그 사람의 인성이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분류를 나누고 싶고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딱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제가 프로에 이제 9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단을 했는데요.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잠실 야구장에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